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늘 맞는 말만 할 수는 없고 항상 옳은 결정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의대 방송 천만의 말씀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천만 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4월 20일 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 이동수단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늘면서 올해 안전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이용 수칙을 강화한 재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요즘 도로 위를 지나다 보면요, 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동 킥보드죠. 네, 예전에는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이 됐지만 최근에는 출퇴근이나 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이들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현재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좀 완화해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해 주신 TBS의 비주얼 담당이시죠? 네, 천만의 말씀의 유일한 고정 게스트 비담 김혜지 아나운서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담 반갑습니다. 김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잘 지내셨죠? 그럼요. 저는 사실 화요일이 제일 좀 편하고 좋거든요. 그럼요. 예,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오셔서 네. 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요즘 화요일만 생각해요. 네. 거짓말 잘 들었고요. 형식적인 멘트 잘 듣고 고맙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네. 주변에서 혹시 김혜지 아나운서 좀 개그우먼으로 좀 네. 이렇게 같이 꽁트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좀 듣습니까? 어때요? 전혀요. 네, 너는 저도, 그냥 뉴스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질문이었어서 그랬어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네. 뭐 개그 콤비로 활동할 생각 없느냐 우리 제작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안 되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타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용담도 좋고요. 네. 킥보드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이나 그밖에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열려 있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해주시면서 의견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또 여러분들과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말머리에 전화를 달아서 의견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이 연결된 분들에게는 야식비를 또 선물로 드리니까요. 저희와 이야기도 나누시고 야식비도 벌어가는. 살도 같이 찌시고. 그렇죠. 네. 좀 요즘 이게 봄이라 약간은 붙어도 돼요. 그럼요. 보기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현금으로 저희가 계좌이체 드리니까 좋아요. 야식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명 이 전동 킥보드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다음 달 13일부터 새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은 전동 킥보드의 이용 기준이 13세 이상, 그렇죠. 무면허자도 가능했거든요. 네네. 근데 앞으로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가 되고요. 만 16세 이상이면 고등학생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18세 정도죠.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 기준도 더 강화가 됐다면서요? 네,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횡단보도 탑승 주행,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대상이었고 네. 그 밖의 내용은 주의사항에만 머물렀거든요. 근데 다음 달 13일부터는 무면허 운전, 안전장비 미착용, 인도 운행, 동승자 탑승이 부과 대상으로 추가가 됩니다. 요거 무면허 운전하시다 걸리시면 과태료가 2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죠. 뭐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된다는 오토바이 얘기예요? 면허 뭐 이런 거죠. 자동차 네. 운전 면허도 있으면 된다라는 그럼요. 얘기인 그 거죠? 이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장비 미착용은 헬멧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맞아요. 네, 인도 운행은 뭐 당연히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된다면 동승자 탑승도 뭐 부과 대상이니까 두세 명 타시는 분들 있어요. 이것도 앞에 저 이거 봤어요. 봤어요, 저도. 앞에 한 분 태우시고 또 보통 연인들이 많이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뒤에서 운전하시는데 이것도 네.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전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네네. 별로 뭐
네? 뭐 그분들은 좋겠지만 안전에는 위험하니까. 네. 일단 속도 제한과 관련해서 얼마 전부터 이 바뀐 법이 시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요즘 뭐 좀 각별히 좀 이 점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안전속도 5030이라고 하죠. 네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같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보면은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하로 50km요? 원래는 60km였죠. 아니 근데 이게 50km가 킥보드가 나오나요? 아니요. 이건 자동차. 아,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50km로 전동 킥보드 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좀 50km가 이것은 킥보드가 나오나 자동차. 예.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최고 속도가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속도에 따라서 4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요. 3회 이상 제한 속도보다 10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과태료 폭탄도 문제지만 너와 나, 우리의 안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속도 위반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럼요. 속도 위반하는 순간 이제 벌점부터 시작해서 그쵸. 과태료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네. 예, 카메라가 요즘 굉장히 많이 달려 있잖아요.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는 전동 킥보드 좀 타봤습니까? 어때요? 얼마 전에 타봤어요. 타보셨어요? 집 앞 공원에 네네. 전동 킥보드가 또 이렇게 흐럭 넘어져 있더라고요. 집 앞에 진짜 많이 이렇게 넘어져 넘어져 있어요. 있죠. 그래서 예. 그거 세워서 야, 너 도대체 뭐냐? 내가 한번 타보리 하고 음. 공원에서 살살 타봤어요. 어떠셨어요? 직접 타보시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미는 있군요.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 예. 예. 저는 약간 좀 이 두 발로 달려있는 이 원동기가 달려있는 이 바퀴가 두 개인 거는 좀 무서워서 좀 못 타요. 오토바이나 뭐 이런 스케이트 킥보드나. 뭐 이런 거. 스케이트도 근데 원동기가 없잖아요. 예. 자전거는 그렇구나. 탑니다. 자전거는 예, 굉장히 예. 좋아하는데. 네네. 뭐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자전거는 괜찮은데 유난히 네. 전동 킥보드만 논란이 심한 이유, 이거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저는 네.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음인 것 같아요. 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상 봐왔던 거고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학습이 돼 있고 예상이 가능한데 네네. 이 전동 킥보드 이렇게 큰 전동 킥보드는 우리가 좀 생소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데 위험할 것 같고 너무 불안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 마음에서 오는 논란들이 아닐까. 그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어가 좀 가능한데 전동 네. 킥보드는 아무래도 좀 운전 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미숙하다면 사고 네. 날 위험이 좀 높아서도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해 보여요. 근데 저는 또 위험하다고 한 번 더 느낀 게 뭐냐면 네네. 제 아기가 엄청 어린데 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를 5살인 타고 싶대요, 그게. 나중에 혹시 자녀분들이 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동 킥보드 말고 그냥 킥보드는 요즘 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길에 나가서는 못 타게 해요. 그러니까 도로에 나가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나 이런 곳에서는 타게 하는데 네. 이 킥보드를 탄다고 하면 전 못 타게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탄다 그러면. 커서 그거까지 막지는 못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오토바이 탄다고 해도 그거 뭐 너의 자유지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하게 할 거예요? 아주 그냥 저는 방문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할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예, TBS 아나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분.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근데 지난 16일 국내 최대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회사가 네. 음식 배달 플랫폼과 협업을 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음식 배달 이것도 이제 시행이 된다면 네. 굉장히 좀 도로에 킥보드가 많아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협업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하기에는 네네. 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그렇죠. 힘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 이게 얼마나 제도적으로 좀 잘 정비가 되어 있는가,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업체에서 지금 한 음식을 한 집에만 배달하도록 한 번에 한 번 배달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배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속도 가열 경쟁이 붙는다. 그럼 빨리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킥보드로 하는 게 조금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심각한 거는 킥보드 그냥 길에다가 세워놓고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의 바람 불면 쓰러지고 네. 거의 도로 위, 인도 위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이것도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네네네. 서울시 민원창구,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킥보드 관련 민원이 2018년 1건에서 2019년 44건, 지난해 235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올해 상반기 4달간 접수된 민원만 벌써 162건이고요. 킥보드 민원의 95%가 바로 이 방치 관련 내용이에요. 아,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불편 신고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나섰거든요. 네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 비용 4만 원을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견인된 킥보드 찾아가지 않는다.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요? 예, 네. 굉장히 큰 보관료네요. 알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편리하죠. 뭐 가격도 저렴하고 아무데나 주차도 가능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아무래도 애들도 지나갈 때 좀 부딪힐 것 같고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안전하게 타는 게 아니라 휙휙 지나가니까. 도로로 다니면 이제 그건 그거대로 차 때문에 위험하고, 인도로 다니면 또 인도대로 이제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터널 지나가면서 보면 인도 쪽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대부분은 걸어가야 된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냥 타서 가시더라고요. 그냥 쓰러져 있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용한다면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교통벽에 대한 거나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개정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시민들,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의견이 좀 쏟아지고 있네요. 네, 그만큼 많이 생각하셨었던 거죠. 많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과연 편의인가 우선일까 아니면 안전이 우선일까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말머리에 전화 달아서 의견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전화드려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선물로 야식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선 누구십니까? 네,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정보람이라고 합니다. 정보람님, 네. 정보람님께서는 어떻게 전동 킥보드 이용해 보셨어요? 네, 저는 출퇴근할 때 자주 이용하거든요. 아, 2016년부터 이용했으니까 만으로 한 5년 정도? 네네네.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5년이면 굉장히 좀 꾸준히 이용을 하셨는데 이용해 보시니까 어때요? 편의성은 확실히 좀 있던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집 앞에 편의점 나갈 때 뭐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간편하고 쉽게 이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게 안전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이용자들의 바라보는 시선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용 자주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저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계속 꾸준히 이용했던 사람들은 네. 오히려 그냥 일반 전동 킥보드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렇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잘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일부에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안전을 좀 무시하시는 분들에게 좀 약간 좀 이 이야기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사실. 예. 네. 아니, 오래 타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한 제도적인 것들이나 뭐 어떤 안전에 관한 것들이나 뭐든지 좋습니다. 진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지금 항상 이제 처음에 제가 사용했을 때는 자전거 도로에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뭐 한강 둔치라든가. 네, 법제화가 되지 않았을 때도 네. 그냥 그 당시에는 무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전동 킥보드를 보면 그냥 신기해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는 원동기 장치다. 자전거 도로에서 나가라 해서 뭐 도로로 다시 내몰리고 도로로 다니면서 그래도 위험하다 하니까 뭐 법들이 이제 뭐 속도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무게 제한 같은 것들을 주면서 어떤 자꾸 제재하는 듯한 그런 전동 킥보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안전하게 이용하려면은 뭐 더 이제 사람을 뭐 인사사고 같은 거 말고도 네네. 스스로 전동 킥보드가 파손이 돼서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기에 대한 오류와 결함이 있군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무게 제한을 주면은 오히려 더 튼튼하지 못한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예. 것들은 풀어주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잘 이용하시는 분인데 일부의 분들 때문에 너무 규제만 강화한다면 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뭐 맞아요. 자동차 점검처럼 이 전동 킥보드도 점검이 좀 의무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보라면 오늘 전화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전화 한번 또 연결을 해볼까요? 예, 연결돼 있죠?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사동에 사는 민규 엄마라고 합니다. 민규 엄마님. 네네. 전동 킥보드 아무래도 좀 어머님이시니까 아기를 좀 키우시는 것 같은데 좀 네네. 많이 아기 키울 때도 좀 쌩쌩 이렇게 옆에서 다니고 그러면 많이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맞아요. 제가 이제 또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또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랑 가다 보면 정말 이게 속도감이 없지 않다 보니까 저도 순간순간 놀란 적도 되게 많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타시는 분들도 저희를 피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너려고 할 때 신호가 바뀔 때 건너려고 하는데 앞으로 쌩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이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와 같이 있으면 유모차가 있잖아요. 유모차가 앞에 있으니까 저도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민규 엄마님은 전동 킥보드 이용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좀 입장이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좀 강화해야 되고 좀 규제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예. 네네. 민규 어머니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네. 엄마 나 전동 킥보드 탈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전 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그렇죠. 되는 네. 거는 맞고요. 네네. 그게 이제 또 탈 수 있는 그런 곳과 아닌 곳을 물론 아닌 곳이 규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한 아이한테 그런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좀 교육을 시켜서 예. 안전하게 타게끔 예.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규 어머님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대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이 민규 엄마님의 의견이 모든 부모님들을 대변하는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시민들의 의견이 정답이죠, 사실. 예. 자, 우리 이번에 좀 문자 온 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럴까요? 1320번님은요. 버스 기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옆에 지나갈 때 머리가 삐쭉 섭니다. 버스 사이드 미러에 키 크신 분들은 머리가 스쳐요. 아이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 솔직히 네. 요즘 너튜브 같은 방송 채널 보면은 네. 이런 뭐 블랙박스 관련된 내용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킥보드나 자전거도 사실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다음에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어떻게 이 운전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이거 전동 킥보드 타면서 핸드폰 하시는 분도 예.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차도를 건넌다고? 여기서 이 중앙선을 지금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무단횡단으로 막 길을 막 역주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좀 안 좋은 상황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점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목숨을 내놓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자, 1251님. 골목길에서 전혀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훅훅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강남 쪽에서는 너무 심합니다라고 전화 주셨습니다. 예. 문자 주셨습니다. 예. 그랬군요. PD님이 네. 밖에서 지금 전화 왔다고 손으로 전화 표시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전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돼 있나 봐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서재윤이라고 합니다. 서재윤님 반갑습니다. 네네. 킥보드, 이 전동 킥보드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보통 보면은 앞에 말씀하신 거 보면 난폭한 운전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은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거는 좀 구조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네요. 구조적인 부분 한번 들여다보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 정도인가 겪은 일인데 네. 제가 사는 곳은 이제 경기도 화성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도로가 이제 좀 어두워요. 저녁 때가 되면. 가로등이 잘 안 켜져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네네.
바로 제 자동차 앞쪽에 와서야 그 사람이 보였어요.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동 킥보드 저희는 이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스텔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동차나 이런 데 불빛이 안 보여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 말씀하신 것 자전거보다도 같아요. 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자전거보다 더 빠르고.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가고 계시는 거지만 자동차에 비하면 늦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추돌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특히 이번에 법제화가 되면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게 환경이 마련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같이 이제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도 그다음에 도로 상태도 도로에 있는 돌이나 그런 것도 많아서 네네네. 바퀴가 작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전복이 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높죠, 사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장구를 한다 손 쳐도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넘어지면 많이 다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완벽하게 이제 깔려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울퉁불퉁한 길이면 돌 밟고도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물론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는 이해는 하지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이 너무 섣부르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을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놀이공원이나 혹은 그런 데서 이렇게 운동으로서 즐기는 거라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이고 저희 아이들도 전동은 아니지만 그런 킥보드를 사주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도로로 나오는 건 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규제나 법규가 좀 완벽하게 좀 다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 정말 같아요. 필요한 얘기신 게 저도 운전 진짜 오래 했고 자전거도 잘 타지만 이 전동 킥보드는 다르더라고요. 정말 위험한데 어떤 학습 하나 없이 그냥 누르시오 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닌데 그렇게 탈 수 있게 하니까 그게 맞습니다.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또 서전님께서 제대로 짚어주신 게 그 불빛을 좀 더 뭐 법적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된다거나 면 럭스 이상으로 좀 올려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전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아니 이제 좀 약간 뭔가 좀 해결이 되는 듯한 느낌. 이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이거 교재도 있고 그리고 이거 운행도 한번 해보고 이거 시험 봐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갔죠? 시험은 시험까지는 아니죠. 저부터 볼게요. 통과를 하시고요. 자, 문자 한 곳쯤 소개를 몇 개 해드릴게요. 자, 7934님께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킥보드 너무 위험해요. 헬멧도 안 쓰고 싱싱 다니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고 보행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거의 대부분이 교육이나 법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나 이런 좀 더 좀 다뤄줘야 된다. 더 확립시키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7687번님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은 전동 킥보드 보면 화가 납니다. 이것도 맞아요. 좁은 길에서 자동차가 통행할 때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도로도 인도가 공동으로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따로 보관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스템이 그냥 타다가 그 자리에 이제 놓고 자기 일 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도로 한가운데 그냥 서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데나. 정말 아무데나.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좀 구역을 나눠놓긴 했더라고요. 네네네. 여기에 되면 포인트 300포인트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래도 안쪽으로 몰아놓거나 어디 한 군데 몰아놓거나 이런 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곳에 주차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도 아직까지 확정돼서 나온 건 없잖아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1251님 일반 자가용 운전자도 교육을 받는데 전동 킥보드도 꼭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탈 수 있으면 합니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전 교육이 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오늘 대부분이네요. 저는 헬멧 같은 거 안전도구도 거기 전동 킥보드에 좀 달아놓으면 어떨까. 근데 그거 안전 킥보드 달아놓으면은 도난 사건이 또 많아져서 그게 계속해서 달아놓을 수는 있을까라는 자물쇠 꽝 채워놓으면 어떻게 안 되나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시동을 걸 때 이게 뭔가 앱으로 확인이 되면 이게 열리는 시스템으로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자전거에도 사실 그 헬멧을 달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여의도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시험으로. 근데 헬멧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산도 한번 그렇게 했다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안전 헬멧 같은 거 착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6626번님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번호판이나
헤드램프 의무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자전거 타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불빛이 없으면은 밤에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까 뭐 전문 용어 쓰시던데요. 네, 스텔스. 네? 스텔스. 네, 녹스는 뭐예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뭔 얘기를 들은 겁니까? 스텔스? 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스텔스가 왜 이제 레이더에도 안 걸린다고 해서 밤에 이렇게 아무 불빛도 없는 이제 전동차나 자전거가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빨리 문자 하나 또 소개해드릴게요. 4231님, 농내장 환자입니다. 가끔 보이지 않는 시야에 킥보드 앞에 있으면 당황합니다. 업체가 충전이나 거치 제대로 해야 안전사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좀 안전에 대한 이런 걱정이 제일 좀 앞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혜지 아나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나요? 예. 그거는 비밀. 또 한번 나오겠다라는 얘기군요.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항상 긴장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김혜지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다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